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나 12년 특례의 의학계열 인성과 지성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반 대학 면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거든요. 학생이 제출한 성적,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학과적 적합성을 묻는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 물론 그 면접도 어렵죠.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1단계를 합격한 학생들 간의 경쟁이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데, 특히 이제 특례 면접이 어려운 이유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성 면접이라는 거죠. 지성 면접이라는 것은 학생의 학업적인 역량들을 대학에서 직접 평가한다. 그만큼 이제 면접의 변별력이 크다는 얘기고, 면접의 변별력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 면접이 학벌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경쟁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3학년도 원서 지원의 하나의 경향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경향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특히 재수생의 숫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학원에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 연세대나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상위권 대학을 다니고 있는 3년 특례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12년 특례 전형으로 약대에 합격한 학생들 또는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원서 지원으로 재도전하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작년에 12년 특례 전형으로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를 붙었다. 이런 분들이 올해 다시 한번 재도전해서 약대나 의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2023학년도의 원서 지원의 커다란 하나의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약대나 의대, 의학계열의 상위권 대학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 바로 밑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에 재학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서 지원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럼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원서를 쓰냐라고 하면 의학계열 중에서도 대부분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의 원서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죠.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 다시 말하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필고사를 본다든가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를 보는 아주대나 인하대 이런 대학들보다는 대부분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의학계열은 어찌 보면 면접의 중요성이 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형 일정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어지면 2022학년도 지금 보면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아주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선발하지 않고 12년 특례 전형에서만 의학과를 선발하고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면접 일정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8월 2일 날 한양대학교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8월 20일에 중앙대학교, 8월 19일에 카톨릭대학교, 8월 26일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는 8월 19일이고요. 아주대학교의 수강능력시험은 7월 24일이고 면접은 8월 13일에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가천대, 연세대, 미래, 건양대, 대구 카톨릭대, 인제대학교, 카톨릭 관동대, 을지대, 동국대, 경주까지를 보시면 가천대학교가 7월 26일에서 7월 27일로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는 11월 19일,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8월 20일, 을지대학교는 10월 29일, 동국대학교 경주는 필답고사 및 면접고사가 11월 5일에 시험을 보도록 하고 인제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의예과와 약학과를 선발하지 않아요. 12년 특례는 종전과 동일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면접 일정이 대부분 8월에 면접 일정이 대부분에 있다. 8월 중순에 면접을 본다. 늦게 보는 학교는 11월 달 또는 빨리 보는 학교는 7월 중에도 면접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면접의 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대학교는 면접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면 대략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전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이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면접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면접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평가의 필요성, 서류의 확인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개별적 면접을 실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류평가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서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가천대, 그 다음에 한양대나 연세대, 미래중앙대, 인제대,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면접고사의 유형들도 대부분 인성 플러스 지성 면접이고 지성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중앙대처럼 인성 면접을 아예 배제하는 학교들도 있고 인성 면접을 보게 되어질 때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인성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의대 MMI 형식의 재시면 기반의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대를 원서를 하나만 쓰는 건 아니죠.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쓸 때 약대 하나만 쓰거나 의대 하나만 쓰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6개의 원서 지원 중에서 3개 이상을 의대와 약대를 고려해서 쓰거나 또는 의대만 쓰거나 다시 말하면 여러 대학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사실 대학별 면접의 유형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학 계열 쪽으로 합격을 희망하신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성면접, 생명과학과 화학과 관련된 지성면접을 기본으로 하면서 제출 서류 학과에 관련된 MMI 형식의 면접, 제출 서류 확인 면접에 대한 걸 같이 준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비중적으로는 지성 면접의 비중이 워낙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는 수학, 영어, 지필고사를 보면서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인하대학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는 동국대, 경주와 대구 카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건양대와 을지대학교는 공인화학 성적을 요구하지만 이 공인화학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면접고사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공인화학 성적이 제출되어지는 또 다른 학교가 있죠.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충북대학교 수의학과는 공인화학 성적이 환산 점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공인화학 성적이 IB 120점이다. 그럼 120점, 119점, 118점이 구간 점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을지대나 건양대 같은 경우는 공인화학 성적 일정 정도가 지원할 수 있는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공인화학 성적보다는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큰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의대 면접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의대나 치대나 약대, 수의대, 한의대 전체가 다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어느 대학 어떤 과를 쓰느냐 이것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만 쓰시는 분들은 없고요. 여러 개를 쓰다 보니까 결국 면접은 공통점이 많다. 그게 바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면접 플러스 제출서류 확인 면접이 같이 진행이 되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성면접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성면접은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교과 지식이 필요한데 사실 면접이라는 게 지필고사, 필답고사처럼 시험을 보고 점수로 반영이 되어지는 정량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어떻게 구술하고 발표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면접은 어찌 보면 3단계 구성. 다시 말하면 생명과학과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 두 번째는 그 배운 지식들을 어떻게 문제에서 풀어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전력을 배양하는 단계. 이 단계,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3학년도의 원서 지원의 가장 큰 흐름 현재 연세대나 고려대,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3년이나 12년 특례를 작년에 붙으신 분들은 거의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반드시 올해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고 있다.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이 매우 중요하다.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 비슷한 활동 역량과 우수성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비슷한 구간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면접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의 목표는 특례 면접에 필요한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 습득, 용어 습득 및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의 통합과정,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생명과학 1, 또 화학 1,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생명과학 2나 화학 2에 대한 일부 교과 과정들을 수업을 통해서 정리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특례 면접에 활용이 되어지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완성과 그 다음에 구술 발표 능력을
극대화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식이 충분하다. 물론 당연히 좋지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면접을 잘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활용적 능력, 그 다음에 실전 면접 능력. 다시 말하면 직접 교수님들을 만나서 자신있게 굿을 발표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실전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제시문을 받아서 굿을 발표하는 영상, 이런 거 직접 영상을 찍어가면서 연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개강일자는 저희가 7월 12일 화요일 날로 일정을 잡았어요. 7월 12일로 잡은 이유는 그 전주가 원서 접수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낼 것 같다 라고 해서 7월 12일로 잡았고, 수업 시간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 수요일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 3시간, 그렇게 해서 총 12회로 수업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한 반의 정원은 대략적으로 6명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생명과학 원투나 화학 원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단기 완성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전력 강화, 실전 시뮬레이션에 포인트를 둘 거고요. 한 반에 6명 정도 인원에서 소수 인원의 맞춤형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할 점은 7월 12일서부터 수업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아주대나 인하대학교 또는 어떤 학교에 지필고사를 준비한다. 지필고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면접을 바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나는 7월 12일서부터는 수업이 어렵고 7월 20일 정도부터 수업이 가능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0일부터 본인이 면접을 보는 일정까지 일정을 잡아서 총 12회가 아니라 난 8회만 가능하다. 그럼 8회 수업. 12회 중에서 나는 10회만 가능하다. 그럼 10회 수업. 이렇게 미리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면접 수업을 진행하실 분들은 미리 일정을 예약하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도록 하고, 혹시라도 그룹 수업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현장에 와서 직접 수업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외국에 계시거나 아니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줌을 이용해서 1대1 갭에 맞춤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커리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반마다, 학생마다, 또 지원하는 학교마다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 커리 내용은 좀 바뀔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커리의 계획을 잡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진행이 되는 건 대부분 통합과학 내용이에요. 통합과학 내용에 맞춰가지고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라든가 물질의 3가지 상태의 용액에 관한 설명들, 또는 생명과학 2에서 나오는 생물의 분류와 다양성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면접에서 출제가 되어지는 무형들을 기초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에서 12주차에서는 보통 생명과학 2에서 다루는 내용들, 화2에서 언급되어지는 내용들로서 물질 대사의 건강 또는 방어작용, 사람의 유전병, 항상성과 몸의 자극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게 되고, 마지막 주차에서는 실전 시뮬레이션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합니다. 이런 실전 시뮬레이션도 학생의 준비 정도에 대해 빠르겠죠. 어떤 학생들은 개념 정리가 많이 되어져 있고 문제풀이 능력이 좋으면 실전 시뮬레이션을 조금 더 강화할 거고, 또 어떤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수업을 12회를 다 듣는 게 아니라 나는 12회를 4회만 들을 수 있다. 근데 4회 수업 중에서 어느 대학에 맞춰서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반의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수업에 대해서 의학계열 진행이 되어지는 인성이나 지성 면접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하이프리뷰를 전화 주시면 좋고, 반의 인원이 많지 않고 또 여러 개발을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면접 수업에 관심 있으시고 면접 수업을 들으시겠다 결심하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미리 예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